안녕하세요. 미트마켓 김태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식당에 와 있나요? 오늘은 청수장이라고 정릉에선 되게 유명해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갈비집이 참 많은데 돼지갈비집으로서는 정릉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하더라고요. 정릉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한 번씩 다 와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984년부터 했으니까 한 30년, 40년 됐네요. 내년에 40년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되면 100년 가게, 100년 식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 기관에서 지정한 그 100년 가게에 선정되어 있는 식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돼지갈비, 불고기 하면 다 미리 점여요. 점인다는 게 이제 양념을 해서 그것이 이제 연육작용도 하고 맛이 배이게 해서 일정 시간, 하루나 또는 몇 시간씩 점여놓는 것들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 집은 야끼니쿠처럼 손님 상에 나오기 바로 직전에 양념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을 적에 고기의 프레쉬한 맛, 고기 맛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원육이 좋아야 되고, 그런 어떤 남들보다 고기 맛에 집중. 우리가 양념 맛으로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고 고기 자체의 맛을 조금 더 가득 느낄 수 있는 식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박사님이 숙성에 관해서 컨설팅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숙성에 대해서. 숙성법이 여러 가지 숙성법이 있는데요. 이 집은 이제 청수장은 냉수침지 숙성법, 그러니까 수족관에다가 물을 담가놓고 하는 숙성법을 선택을 했고요. 왜냐하면 돼지 갈비를 드라이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은 대한민국에는 여러 품종의 돼지 갈비들을 테스트해 봤어요. 그리고 또 여기 대표님이 상당히 까다롭게 오셔서 여러 갈비, 진짜 흑돼지, 백돼지, 제주산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초이스된 게 돈마루에 130kg짜리 돼지, 130돼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사장님 생각에는 갈비가 훨씬 더 균일하고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0kg짜리 돼지는 저희가 1편에서도 소개한 돼지인데 갈비를 소개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130kg 돼지의 갈비의 특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예찬이라고 합니다. 지금 청수장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고기를 준비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가 경영하는 식당이 우리나라에 점점 늘고 있는데 대표적인 식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 사장님은 공부도 미국 가서 유학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들어와서 아버님 대를 이어서 하시는 거 보면 또 상당히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몇 개월 열심히 같이 했고요. 그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고 반응이 되게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집만의 돼지갈비에 대한 설명들, 왜 이런 고기들을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기를 좀 구워 보시죠. 네. 고기가 종류가 두 종류죠? 예, 첫 번째 이제 저희 주력 상품인 갈비는 이제 130kg까지 이제 천천히 키운 아주 건강한 고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목살은 미국산인데요. 아주 맛있는 부위,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에서 1kg 내지는 1.5kg 정도만 나오는 알목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연 설명을 하면 돼지에서 아마 목살이 한 4kg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등심 부위까지 붙어 있는 쪽이 얘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정말 목살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정해진 부위를 아주 짧게 띄어요. 미국에서만 이렇게 띄는데 카피콜라라고 그래서 조금 부위 스펙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살로 하면 한 3분의 1 정도나 반 정도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게 돼지 품종도 좀 다르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돼지 품종은 잘 모르시는 이게 아마 사원 교잡일 거예요. 그래서 실키포크라고 얘기하는 것의 연장선상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수입하는 사장님하고 좀 아는데 그렇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띄고 있는 목살, 이거는 사실 일제강점기래 1970년대
71년, 2년에 일본에 수출하면서 생긴 스펙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는 갈비, 삼겹살 다 이게 삼겹살도 보면 베이컨 스펙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 아이들이 그 보스턴 붓을 띄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딱 찾아낸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고기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갈비 메뉴가 있고요. 메뉴 중에 갈비, 알목심 이렇게 메뉴 고기 메뉴는 그렇게 그러면 두 가지. 갈비는 100% 갈비살만 갖고 잡은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본인들이 포를 뜨고 갈비를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주로 갈비죠. 네. 4번까지 갈비를 가지고 이제 포를 직접 뜨세요. 포 작업을 직접 하시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포 작업을 직접 하시고 그것만 갈비. 여기 와서 갈비 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그러니까 순수한 갈비만 드실 수가 있고요. 목살은 또 목살 따로 별도 메뉴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돈 갈비와 수입 목살을 다른 메뉴로 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고기를 예쁘게 만들고 예쁘게 포를 작업을 하고 로스를 적게 가져가느냐 그것은 이제 저희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 지금 그 노하우는 저희 지금 30년 넘게 저희 가게에서 근무하셨던 할머니께서 이제 저희한테 가르쳐 주면서 직원들한테 이제 다른 직원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돼지고기를 그러니까 불에다가 구워 먹는 거는 우리나라 전통 요리법에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상업적으로 1954년 뭐 그 경에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마포에서 이제 마포 돼지갈비가 시작인데 그게 이제 70년대까지 맹렬하게 저도 어렸을 때 옛날에 연대 앞에 84년도까지만 해도 만미 1, 2, 3가 있는데 그게 지금은 삼겹살집이었을 건데 삼겹살을 하나도 안 팔고 돼지갈비, 돼지 불고기 팔았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이제 80년대 사실 삼겹살이 70년대 후반에 나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광화문이나 무교동 얘기고 실질적으로 대중적으로 막 확산된 거는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인데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건 지금은 포를 공장에서 떠줘요. 여기는 특별하게 자가적으로 뜨는 집 중에 드문 옛날 방식을 그대로 하는 거 떠주고 양념도 그 기성품을 판매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양념도 셰프가 직접 만들어야 되고 포도 직접 떠야 되니까 기술자가 필요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기술자들이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들이 돼서 고집이 세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하기 어려웠는데 삼겹살이 나오니까 그건 너무 쉬운 거죠. 정육점에 고기만 받아오면 쓸 수 있으니까 아무 기술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삼겹살집이 확대됐던 것도 이유가 있는데 저는 돼지갈비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그 좋은 쪽으로 시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돼지갈비는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거고 밥 반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삼겹살은 술안주로 먹었다면 돼지갈비는 밥하고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상당히 그 온가족 회식 사실 옛날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직원 같은 동료들하고 소주 먹는 게 일이었지만 지금은 가족이 가볍게 소갈비는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 외식으로는 최고의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그 베트남 사람들이 돼지고기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습니다. 되게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인류의 우리나라 전 세계 사람 중에서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사람 중에 베트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잘 해서 베트남 분들이 포 뜨시고 동남아 분들이 포를 많이 뜨세요.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공장에서 포를 뜨면 에이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타이밍적인 에이징을 못 하는데 여기는 정말 맛있는 까지 에이징을 끝까지 끌고 와서 오늘 필요한 건 오늘 포를 작업을 해서 점여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장 맛있는 포인트, 맛의 포인트, 모멘텀 추루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맛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 조금 뭐랄까 품질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돼지를 130kg까지만 키우면 되는 게 아니고 그 130kg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고기의 품질이 좋게끔 하는 사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그 특별한 게 연구를 하셔갖고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좀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뼈가 크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지방이 첨착이 돼서 맛이 생기는 건데 보통 우리가 먹는 6개월짜리 돼지 110kg짜리 귀국돈이라고 그런 거냐 뼈가 크고 중량이 이빨이 찼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돼지고기의 지불을 맛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고 중량으로 지불하니까 이 지방이 찰 때는 체중이 빨리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맛이 더해지는 시간을 없이 돼지를 출하해서 우리가 그 보편적인 삼겹살이나 돼지고기를 먹는데 여기는 조금 더 노력해서 맛있게 지방을 채워가는 것, 지방의 풍미가 더하니까 그걸 채워가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130이 그냥 단순히 중량이 큰 놈이 맛있어가 아니고 그 사육일수가 길면서 지방을 채웠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돼지 갈비나 돼지 불고기나 소불고기나 다 양념은 심플합니다. 몇 가지 안 들어가요. 근데 집집마다 맛이 다른 이유는 이 고기가 가진 지방이 더해지니까 맛이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2주가량 하고 있습니다. 네. 온도 지금 몇 도가 되냐서? 저희 온도 0도에서 1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빙온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가면 빙온이 돼. 그러니까 0도에서 마이너스 1도 사이면 빙온이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유통되는 많은 수족관들이 마이너스 1도까지는 온도를 끌고 내려간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 실질적으로 그런지 뭐 측정을 제가 해본 건 아니지만 다 그렇게 판매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외부의 온도계를 사다가 장착을 하고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했지만 이제는 워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다 그거를 볼 수 있는 어디든지에서 볼 수 있는 온도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사가지고 꼭 장착하시는 게 뭐 수조든 냉장고든 숙성고든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불판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석쇠는 그냥 일반적인 일회용 석쇠를 사용하고요. 그 밑에 있는 밑에 있는 것이 가스불인데 이 가스불과 가스불 위에 있는 이 벌집 모양이 열 복사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사판에 열이 가해지고 그 열 복사판에서 원적외선이 나와서 숯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만난 불은 장작을 떼고 숯을 봤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로망? 누가 그러다 낭만이다, 노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이 좀 강하고 이제는 인력 그다음에 이제 설비 문제 또 특히 이제 빌딩 안에 들어가야 되면 숯간 놓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가스로 많이 전환되는 것들이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는 재우는 게 아니라 이제 고기를 손으로 이렇게 직접 묻히기 때문에 칼집이 많이 나면 고기가 다 찢어집니다. 주물럭하니까 거기서 찢어지니까. 이 집 돼지갈비가 좀 재밌는 게 식감이 있어요. 그 식감이라는 게 씹혔을 적에 씹히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돼지갈비를 물에다가 요새는 이제 양념을 해가지고 점여놓으면 워낙 요새는 연육제가 좋아서 사실 옛날에는 뭐 파인애플이 있었겠습니까? 키위가 있었겠습니까? 그때하고 달라서 오늘 그런 것들 갈아놓고 막 하니까 또 화학 제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점이는 시간에 따라서 고기가 물러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르지 않는 식감이 있어요. 대부분의 노포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맛있는 집 가보면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데 은근슬쩍 맛있는 거, 은은하게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 찍어 먹는 양념이 있는데 이거는 그 돼지 갈비를 양념할 때 그 양념과 같은 겁니다. 그거를 찍어 먹을 수도 있게. 그러니까 좀 더 진하게 먹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 찍어 드시면 돼요. 일단 뭐 프랜차이즈는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하나 있는 매장 잘 꾸려나가는 게 앞으로 한 10년간의 목표이긴 합니다. 삼겹살이 소주가 도수가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들이 달라지면서 조금 퇴색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다시 자리를 차지할 것이 돼지갈비일 거다. 왜 이거는 밥 반찬이 되고 가족 회식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했었는데 다 방향은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근데 이제 홍보 마케팅이 오시면 알지만 여기 찾아오기도 되게 힘들고요. 주차장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이 지역 원주민들 상대로는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이 동네 사셨던 분 중에 이 집을 모르는 집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혹자는 얘기가 옛날보다 고기가 질겨졌어. 그건 왜냐?
이 집이 질겨진 게 아니고 워낙 연육제가 발달하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갈비집들이 연육제를 잘 써서 고기들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씹는 맛이 없어졌는데 이 집은 원초적인 씹는 맛이 있고 고기가 가진 제대로의 맛들을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여기 지금 촬영은 안 했는데 냉면이 이 집은 이제 보통 평양냉면 많이 먹으러 다니는데 함흥냉면이 그 뭐랄까 냉면집 후식으로는 대한민국 넘버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냉면 전문집하고 겨눠도 전혀 밀리지 않는 맛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사실은 이 집은 냉면 먹으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돼지갈비라는 것, 양념육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한번 높이는 차원에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청수장을 오늘 녹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트마케터 고기를 만나다의 김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